네, 학생 여러분, 잘 쉬셨죠? 한 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이번 시간은 제 7주차 임상병리 평가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학부터 할 건데요. 공중보건학 이제 제4장 식품위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번부터 한번 풀어볼 거예요.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것은 어떤 걸까요? 바로 영양입니다. 위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또 2번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닌 건 뭐냐 그랬는데 폴리오는 사람한테만 생기는 거예요. 또 3번은 돼지고기, 쇠고기, 민물고기로부터 모두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뭐냐 그랬어요. 이건 뭘까요? 바로 조충입니다. 조충. 그 다음에 4번은 음식물에 의한 감염형 식중독이 아닌 것은 포도상구균 식중독이고, 치명률이 가장 높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은 뭘까요? 보툴리즘이에요. 보툴리즘. 또 6번에 포도상 구균 식중독의 그 원인 독소는 뭐냐 그랬죠? 바로 이거는 엔테로톡신. 엔테로톡신, 이것이 원인 독소다. 됐죠?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서 화농성 상처가 있는 조리사 손에서 발생 가능한 식중독은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포도상구균. 포도상구균 식중독. 8번에 현기성 세균의 독소로 인한 식중독은 뭐냐 그랬어요. 이거는 보툴리즘. 그 다음에 9번에 봄, 가을, 행날철 김밥, 도시락에 많이 발생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포도상구균 식중독이에요. 포도상알균 식중독. 그 다음에 단체로 음식을 먹은 후 3시간 지나서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얼굴이 창백해졌다면 이런 그 의심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바로 포도상구균 식중독 같은 거고. 또 소금에 절인 해산물을 생식한 후에 발병이 가능한 식중독은 요건 이제 해산물 같은 건 비브리오. 그 다음에 통조림 이런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식중독은 보툴리즘. 그 다음에 곰팡이류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독소, 이거는 아플라톡신. 그 다음 식중독 원인 물질 중 동물성 독성분, 이거는 바로 테트로도톡신. 테트로도톡신. 그 다음에 살인당어라고 불리는 유해 감미료 있죠. 이거는 뭐냐? 바로 이거는 톨루이딘. DINE. 그 다음에 보고에서 식중독 원인 물질인 테트로도톡신, 이거 나왔네요. 테트로도톡신. 동물성 독성분이라 그랬어요. 이 보고에서 식중독 원인 물질 테트로톡신 이 가장 많은 부위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고에서는 난소예요. 난소.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서 식품과 독성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이거는 모카씨예요. 나머지는 다 연결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18번에
18번이죠. 식품의 부패는 어떤 성분이 변질을 해서 되는 거냐? 바로 프로테인, 단백질, 잠깐 전화가 왔었는데 단백질이다. 단백질. 그 다음에 식품 보관에서 냉동 소독의 원리는 냉동을 했을 때 뭐 때문에 그 소독이 되는 거냐? 요거는 세균 대사를 억제한다. 세균 대사를 억제한다. 이 기능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20번에는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어디다 신고를 하느냐? 학교에서. 이거는 보건소에 신고를 한다. 다음은 이제 역학 쪽에 역학 및 질병관리 쪽으로 한번 볼게요. 역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이거는 2번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잘못된 거고, 역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역할은 병인 숙주 및 환경 등 다인론적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세 번째, 역학조사에서 질병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뭐냐? 5가지 중에서 5번 병인, 숙주 및 환경 등 다인론적 원인 분석이다. 네. 네, 역학에 대한 것부터 다시 해볼까요? 역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이게 잘못됐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해보겠습니다. 콜레라 유행의 역학적 특성을 규명한 인물은 누구냐? 이거는 스노우라는 사람이에요. 스노우. 그 다음에 5번에 전염병 발생에 관한 수레바퀴 모형설의 역학적 인자가 아닌 것. 이거는 병인적 요인이다. 4번.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서 악성 신생물의 질병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건데 수레바퀴 모형설이 잘 설명했다. 수레바퀴. 그 다음에 어떤 질병 현상에 대한 발생 특성 및 유행 조사를 실시하는 1단계적 역학은 뭐냐? 이거는 기술 역학이에요. 기술 역학. 네,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서 기술 역학적인 조사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뭐냐? 병원체의 특성이다. 또 기술 역학의 조사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EU, Y. 그 다음에 분석 역학에서 단면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번에 요거 질병 발생이나 유행 현상을 수학적으로 수식하는 그 역학은 이론 역학이다. 이론 역학. 네. 그 다음에 11번에 분석 역학 단면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그 다음에 12번에 11번 가서 환자 대조군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이게 틀렸고, 13번에 환자 대조군 연구의 단점이 아닌 건 뭐냐? 이거는 5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또 14번에 환자 대조군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뭐냐? 요거는 4번이 답이에요.
위험도 직접 계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15번 병원 의무 기록을 통해 조사할 수 있는 역학조사 방법은 뭐냐? 환자 대조군 연구다. 또 16번에 코트 연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는 뭐냐? 비교 위험도 계산이 가능하다. 요 2번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번 전향적 코트 연구의 장점은 뭐냐? 이거는 상대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다. 상대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된다. 그 다음에 18번에는 현재의 건강연구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향후 추적하면서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분석 역학적인 조사는 뭐냐? 요거는 바로 전향성 연구다. 전향성 연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에는 19번으로 가서 코트 연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5번. 20번에는 후항성 조사에 비해 전항성 조사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21번에 가서 역학적인 조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3번. 또 23번으로 가서 실험 역학 조사의 이중 맹검법의 목적은 뭐냐? 23번.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편견 개입을 방지한다. 이건 조사자하고 피조사자의 편견을 방지한다. 이게 답이고 24번에는 인간의 질병 원인 규명에서 실험 역학적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뭐냐? 인도적, 윤리적 문제를 수반한다. 이것이 이제 어려운 문제다. 25번 어떤 전염병이 수년을 주기로 유행이 반복될 때 그 시간적 역학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걸 갖다가 순환 변화다. 순환 변화다. 26번에 시간적인 역학 현상에서 계절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것은 뭐냐? 어떤 질병이냐 이거죠. 결핵이라든가 한센병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박테리움 속이에요. 27번에는 신종플루나 사스 등의 외래 전염병이 갑자기 국내에서 유행하는 경우 시간적 역학 현상은 이럴 때는 불규칙이다. 불규칙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8번에는 역학의 사회적 현상과 질병 유행 양식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뭐냐? 5번. 29번에 질병 유행의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간디스토마는 어떤 유행 양상이냐 그랬어요. 간디스토마. 이거는 28번이 29번 특성으로 간디스토마의 유행 양식은 이거는 지방적이다. 지방에 따라서 그런 유행의 현상이 있다. 또 성별, 연령, 인종 등에 따른 전염병의 유행 양식을 설명하는 역학적 현상은 뭐냐? 요거는 생물학적이에요. 생물학적. 또 31번에 역학조사에서 관측자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거는 4번이 답이고요.
32번에는 역학주사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는 뭐냐? 요거는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33번으로 가서 집단검진의 목적과 거리가 먼 거는 뭐냐? 요거는 답이 5번이고 34번에는 측정기간 동안에 일정한 인구 집단에서 새로 발병한 환자 수의 빈도를 나타내는 질병 통계는 뭐냐? 이거는 발생률이에요. 발생률. 여러분들 이거 다 담다식은 풀어봐야 돼요. 본인 스스로. 35번에 감염병의 역학적 특성에서 발병률과 유병률이 거의 같을 때는 뭐냐? 감염병 유행기간이 짧을 때. 감염병 유행기간이 짧을 때. 그 다음에 36번에는 발병자 수와 접촉자 수의 질병 이환율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2차 발병률. 그 다음에 37번은 어떤 위험 요인의 비폭로된 집단에서 특정 질병 발생률에 대한 폭로된 집단에서의 질병 발생률의 비는 뭐냐? 이거는 상대 위험도. 38번에 역학적인 진단검사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 하고 판정해주는 정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네, 요거는 민감도다. 또 39번에 어떤 질병의 유무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가 특이도가 90%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 이건 질병에 이완되지 않은 사람이 90% 음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질병에 이완되지 않은 사람이 90% 음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중보거나 문제풀이를 했고요. 다음은 의료관계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의료관계법규 1번을 풀어볼게요. 먼저 감염병의 그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자는 누구냐 그랬어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 또 2번에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용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자는 누구냐? 이거는 1번이에요. 병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을 하느냐? 이거는 5년이죠. 그 다음에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여기서는 4번이 답이에요. 또 발견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하는 전염병이 아닌 것 어떤 거냐? 이거는 5번에 폐흡충, 폐흡충이 해당이 안 되고 감염병 예방법에서 즉시 보건소장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감염병, 이거는 C형 간염. 또 진단 혹은 검안 후 7일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 이런 거는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거, 비브리오 폐혈증.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3군 감염병. 다시 말하자면 3군 감염병은 해당이 된다. 즉시 신고한다. 또 이거 또 5번 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의 보유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하실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서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보건소장, 관할 보건소장이죠. 그 지역의 관할 보건소장한테 한다. 또 종합병원의 내과 의사가 두통고열, 근육통을 호소하는 찌찌가무시 환자가 내원해서 병원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병원장은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관할 보건소장. 또 의사가 장티푸스 환자를 발견했을 시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장티푸스 이거는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장티푸스 환자를 냈을 때는 즉시 하는데 1군 감염병부터 4군 감염병은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5군 감염병이나 지정 감염병의 경우는 7일 이내 관할보건소장한테 신고하면 된다. 그러니까 1군에서 4군까지는 즉시 지체 없이 한다. 즉시다. 8번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1군 감염병으로 사망한 개체를 감안하였을 때 의사가 취할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즉시 시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의사가 환자에게 A형 간염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의사가 보고하는 시기와 보고 대상자는 그랬어요. 이거는 즉시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한테 한다. 소재지 그 발견된 관할 보건소장. 또 10번에 인수공인 감염시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은 뭐냐. 이거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고병원성. 그 다음에 보건소장은 제5군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요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주 1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달 1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주 이거 잘못됐네요. 매주 1회 이제 보고한다. 그 다음에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유행하는 지역을 다니며 낙타 접촉한 사람이 여행을 마친 후 입국했을 때 가장 적절한 조치는 5번 지정 감염병은 요거는 잘못됐네요. 요거는 5번이 아니고 12번에 대한 답은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그 다음에 감염병 표본 감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요거는 2번이에요. 답이 2번. 그 다음에 다시 2번으로 가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 조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자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답은 1번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이런 순이에요. 3번에 그 다음에 다시 1번에 감염병 환자 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 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은 뭐냐? 이거는 여기는 다 해당이 되고 5번 고위험병의 분리장소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또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뭐냐? 이거는 5번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에 대한 얘기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정기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건 뭐냐? 요거는 풍진 같은 건데 그 정기 예방접종은 뭐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비형간염, 유행성 야선염, 풍진, 수두, 일본내염,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2군 감염병하고 결핵하고 인플루엔자 요 3군 감염병 중에서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거는 답이 4번이에요. 4번이 틀렸고 예방접종의 공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뭐냐? 어떤 게 포함되지 않느냐? 방법, 예방접종의 방법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때는 누구에게 보고를 하느냐? 이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를 한다. 예방접종의 공고는 누가 하느냐? 공고는 역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고를 한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람은 누구냐? 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임상병리 평가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풀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서 내 것으로 또 만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